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서 창원 지역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이런 결과가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를 두고 창원시의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짚어보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창원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수의 심각성 문제를 제기한 정순욱 창원시의회 의원, 창원을 포함한 전국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강도, 스트레스 발생 원인 짚어주실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창원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시민으로서 참 놀랍고 죄송스러운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결과가 사실 한두 해만 나온 게 아니죠? 네, 안타깝게도 이건 사실이고요. 한 5년 정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소방청하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어떤 조사에서 저희 창원시가 이상하게도 한 5년간을 연속으로 네.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한 5.6%였거든요. 네. 근데 창원시 소방공무원들은 2배가 넘는 10.9%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10.9%요? 예, 그 조사하는 내용에는 보면은 외상 후 노출이라든지 네. PTSD라든지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수면 장애라든지 그리고 알코올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창원시가 모든 부분이 최상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상이라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요. 2019년에는 두 번째나 2배나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소방관의 업무나 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고 또 시의회나 지자체 행정에서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학자로서 요즘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로서나 이제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발전을 했다고 좀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부분은 많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어떤 소방관을 좀 인터뷰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네. 그 소방관이 출동만 하려고 하면은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관에서 보고를 했지만 네. 결국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상관은 꾀병이다. 그런 정도만으로 생각을 했고 결국 뭐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도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네. 나중에 결국 이제 지자체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에 문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PTSD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인식을 하고도 있고 소방청에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좀 소방관들의 이제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관들은 우리가 이제 일상 업무 자체가 사실 사고 상황입니다. 사고 네. 상황이라고 하면 뭐 응급구조 상황도 있을 거고 화재 상황도 있습니다.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겪을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면 소방관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황 그리고 화재 현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소방관들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정도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죠. 네. 단순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응급구조 활동을 했는데 끔찍한 이제 교통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구할 수도 있고 사실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내가 못 구했다는 자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쌓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결국엔 개인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지수를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PTSD가 네.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반복적인 그런 스트레스 지수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 네. 해결하는 그리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네.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민원 응대에서부터 사실 모든 업무 자체가 소방관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서비스업을 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당신이 잘못됐어요 하는 것보다는 네. 뭔가 해결해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적인 반복되는 그런 뭐 위협 상황이라든지 뭐 끔찍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상적인 업무도 업무지만 민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일부에서는 또 소송에 시달려서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뭐 그 단순하게 이제 뭐 소송이라든지 단순 민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단순히 지금 뭐 소송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소송이 이제 소방관에 사실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요? 대응 과정에서 네. 소방관이 잘못했다라는 걸로 이제 소송을 걸게 되면 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재판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근무하면 휴일날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근무날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동료 소방관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탁을 해야 되는 계속 그 상황이 반복이 네, 되고 그 뭐 결국 뭐 그런 소송이 사실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업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소방공무원 업무 수행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굉장히 또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고 민형사 소송으로부터 이 소방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가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그 규정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방관이 출동하는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치워버리고 갈 수 있다라는 규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 우리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것도 개인 소방관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방관들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남 교수님 말씀으로 저희가 그 원인이 얼마나 다양한지 짐작을 조금 해봤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던 거죠. 저희 창원을 한번 보면은 창원이 100만 인구가 있는 도시형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면 산업단지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어떤 산업 분포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입니다. 네. 제조업이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방관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어떤 인구가 네. 1000명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이 이제 800명대인데 네. 거의 한 200명대가 창원이 많습니다. 한 명이 담당하는 우리 시민이 1000명이라고요? 그렇죠. 다른 평균이 800명이라고 해도 그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그렇죠. 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창원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한 25%가 네. 더 과중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창원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5년치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게 되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치료라든지 네. 보완책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출동을 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인원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네. 출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한 차에 한 5명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3, 4명이 출동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뭐 생기지 않을래야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소방공무원들의 정신 건강 또 심리 지원을 위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바우처도 지급한다고 제가 언론에서 보도를 좀 봤는데요. 혹시 이 기관의 개수가 좀 부족해서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해소가 잘 되지 못한다고 보시는지 어떠십니까? 그 소방법에는 보면은 이게 소방안전관리 25조에 보면은 소방관서 내
휴게실이라든지 명상실을 설치해야 되고 네. 그런 소방관들의 심리를 갖다가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어떤 공간을 이렇게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17군데가 소방서가 있습니다. 네. 근데 117군데가 다 설치돼 있어요. 100% 설치되어 있거든요. 심신안정실이요. 모든 소방서에 이 심신 안정실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데 경남은 이제 지금 보면은 저희들은 한 27%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원 같은 경우는 25군데 중에서 3군데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네. 한 12%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25군데 중에서 3군데가 설치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와 굉장히 좀 상반되네요. 그렇죠.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창원시가 이 법 규정을 좀 위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떠십니까? 뭐 위반했다기보다는 근거 사항이 많거든요. 네. 그 근거 사항을 조치를 안 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서울시처럼 100% 설치하기는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비율로 설치가 돼야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창원이 5개 구청이 있습니다. 네. 최소한 한 개 구청당 1개 정도는 네. 설치가 그래도 최소한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늘리더라도 2배수를 늘리고 3배수를 늘려서 네. 25개까지 완성을 하는 게 저희들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이란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지금은 최소한도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해석이 좀 나왔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본인의 고충은 인정을 하면서도 개선하려는 마음은 적다라는 좀 해석이 나왔어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이해도 가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근무 환경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가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 근무 환경에 영향이 많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실 공개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꺼려할 그렇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조직이라는 문화에 있기 때문에 네.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방관들은 일단 우리가 인식하기에 제가 이제 뭐 농담 삼아 소방관은 슈퍼맨이다라는 네. 표현을 하는데 사실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은 모든 상황에서 소방관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라는 네. 걸 갖고 있고 소방관들도 그런 부담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소방관들이 갖고 있는 업무 환경, 이제 소방관이라는 부분, 그러면 소방청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창원 소방서를 보면은 일단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뭐 화재 현장을 출동을 해도 인원을 다 갖추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방관서가 너무나 노후되었습니다. 거의 40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이 25군데 중에서 6군데가 있습니다. 네. 옆에 큰 차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집이 흔들흔들하는, 관서가 흔들흔들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진 설계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쪽이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소방 공무원들은 감정 노동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분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전화를 할 때는 보면은 그 감정 노동자의 감정을 갖다가 많이 건들게 되거든요. 특히 네. 우리가 소방 공무원 중에서 119 상황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감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감정 노동자에 대한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네. 처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설을 갖다 충분히 갖춰주지 못하고 있는 네.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많이 눈여겨보고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처럼 뭐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시급성을 좀 생각을 한다면 기존의 어떤 정신과 의원이나 병원과 연계를 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창원에는 종합대학병원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군데 다 창원 관내에는 정신과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완벽하게 갖춘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저는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조현병 환자를 이렇게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창원에 있는 2개 대학병원에다가 지금 이제 창원시에서도 MOU를 체결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미흡하지만도 그곳에는 이렇게 우리가 병실이 없어요. 정신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병실이 없거든요. 네. 그것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 보고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게 더 네. 좋지 않나. 민간인은 결국은 민간 의료기관은 이익을 우선은 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돼야 되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쪽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원시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를 가중시킨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개선이 돼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도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거를 뭐 개인이 해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소방관들 입장에서도 그걸 개인이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제도화되어서 제도권 내에서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는 그게 네. 가장 큰 이제 이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관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놓고 있어요. 이제 뭐 퇴직 소방관이라든지 네. 성직자, 뭐 이제 전문 상담사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개인이 좀 선택을 하고 이제 자기하고 이제 좀 맞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네, 털어놓을 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비밀 보장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조금씩 차츰 나아질 거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예산 확보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 속에서도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하게 이제 이 부분은 차츰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의원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고의나 과실 부분을 소방관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그런 좀 부당함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 입장에서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굉장히 문제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창원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이 되면은 우리가 22년 1월 13일이 특례시가 되지 않습니까? 네. 특례 사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이제 소방청에 대한 소방본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창원시가 좀 집중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창원시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지자체가 예산을 갖다 거의 180억을 이렇게 받는 데 비해서 저희 창원시는 4분의 1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부족한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번 특례 사항에서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좀 더 챙겨보면 2019년에 이 창원시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수가 전국에서 굉장히 높고 2배로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상담을 통해서 2020년에는 한 4% 정도 낮췄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하게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소방관들도 그런 부분들을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만 소방관들이 우리의 나라나 뭐 국민들의 안전을 충분하게 확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2001년 서울 홍제동 화재로 순직한 김철웅 소방관의 책상에 놓여있던 한 글귀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당신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되면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모든 창원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그들의 고귀한 노력이 가치를 인정받길 기대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